5일간 진행된 AI 코드캠프 2025의 세션 중 하나입니다. 이 한국어 더빙본은 원본의 주요 부분을 편집하고 한국어 음성을 넣은 것입니다. 원본 비디오에는 더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션의 주제는 AI 혁명, 취약점을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AI를 활용해 예전보다 10배나 많은 코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잘못 작성되는 코드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 역시 10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동화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발레리의 발표에 앞서 제 의견을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개발자의 생산성을 크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초급 개발자가 하는 보조 역할도 하고 가끔은 고급 개발자가 하는 역할도 합니다. 물론 가끔 할루시네이션 즉 착각을 하기도 하고 완전히 엉뚱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AI는 매우 그럴싸한 코드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AI가 완전히 엉망인 코드를 만들어내는 경우라면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대체로 꽤 보기 좋고 잘 작동하는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코드 안에는 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코드는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능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컴파일도 잘 되고 실행도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AI가 만들어내는 코드의 보안성과 품질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발표자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 발레리 킴입니다. 데르 스캐너의 보안 전문가죠. 오늘은 AI가 만들어낸 코드의 잘못된 점을 탐지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에 대해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지 못한 나쁜 것들을 모두 찾을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레리 반가워요. 데르 스캐너의 보안 전문가시죠? 네, 맞아요. 다시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번에도 잘해주셨어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데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AI 도입은 모든 관점에서 개발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 어색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AI는 멍청하게 보였습니다. 간단한 지리도 못 알아듣고 풍선과 고양이를 잘 구분하지도 못했으니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AI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파일럿, 코드 위스퍼러, 챗GPT, 딥시크 등은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라 생산성 도구입니다. 통계와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발 전체 과정에서 최대 50%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절반이면 상당합니다. 만약 회사 내의 개발자들이 생성형 AI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접근이 정말 옳은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AI는 확실히 대단합니다. 지금은 빠른 속도를 당연시하고 기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숨겨진 약점과 위험도 함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성형 AI와 관련된 보안 측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코드, 그리고 AI가 개발자에게 사용하기를 권하는 서드파티 컴포넌트로 나눴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성된 코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LLM 즉 거대 언어 모델들은 너무나 똑똑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 잘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도 일정 수준의 단순함을 유지하고 동작합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매우 많다면 작업을 할 때 보안을 유의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똑같은 함수나 알고리즘을 만들면 아마 AI가 만든 코드가 충분히 쓸만하면서도 여러 취약점을 노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얻게 되는 코드는 기능을 잘하는 한편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LLM의 본질에 비추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LLM이 잘 수행되려면 매우 많은 원시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데이터들을 순전히 사설 자원에서만 모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공용 저장소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살펴본 적이 있다면 공용 저장소에 있는 것들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LLM은 가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알아낸 것들을 그냥 프롬프트를 통해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취약점 문제가 생기든 말든 상관없이 그저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AI가 개발자에게 사용하라고 권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I는 그다지 좋은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역시 우리에게 보안 취약점을 제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보안보다는 인기를 기준으로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AI의 추론 방식에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 추론 방식은 견고하지만 취약성을 고려하는 측면이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급망 보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즉, 보안 메커니즘이 없다 보니 공격자들이 많은 제로데이 위협들을 가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AI, 특히 우리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AI가 무작정 제공하는 것들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타이포 스쿼팅, 즉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스푸핑이나 획득, 쓸모가 없어진 오래된 라이브러리 권장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문제에도 취약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고려한 답변을 달라는 요구를 빠뜨리면 AI가 아무 생각 없이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무작정 받아들였다가는 머지않아 소송에 휩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문제들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코드를 AI로부터 받았을 때 그 안에 취약점들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챗GPT에게 보낸 요청을 보겠습니다. 너는 델파이 개발자인데 미용실 관리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어. 지금 필요한 코드는 고객이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테이블에 접근해서 스케줄을 꺼내는 코드야 라고 했습니다. 챗GPT가 제공한 코드에는 그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점도 있습니다. 이 코드는 SQL 인젝션에 취약합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보낼 SQL 쿼리를 만들 때 문자열들을 단순히 이어붙이고 있는 데다가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입력 내용을 검증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트랜잭션의 아이솔레이션 레벨, 즉 고립 수준을 제어하는 코드가 없습니다. 결국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은 누군가 악의적인 입력을 했을 때 예상치 못한 동작이 수행되는 취약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코드입니다. 당연히 이대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너는 델파이 개발자야?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개발하고 있어?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는 TMS 웹코어야.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들을 검색하는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AI는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드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꽤 중요한 사례입니다. 저는 항공권 구입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TMS 웹코어를 사용하는데 애플리케이션 어디에서든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AI가 만든 코드는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오픈 리다이렉션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코드는 SSO, 즉 싱글 사인온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사용할 때는 허용하는 URL 목록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리다이렉트 되도록 악용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코드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즉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하는 코드가 모두 이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AI를 통해 코드를 개발하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이 예시들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AI는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좋도록 코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받아들이기도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단지 기능만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주의해서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AI가 만들어주는 코드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특히 AI는 정말 빠릅니다.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에 비해 심지어 10분의 1이면 됩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 담배를 태우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사실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들에 대한 대답은 이미 AI가 도입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해 여러분의 코드 기반을 보호해서
앞에서 본 것처럼 악의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틈날 때마다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됩니다. 정적 분석을 하거나 또는 SCA, SCS 등을 서드파티 컴포넌트에 대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델파이용 SCA 즉 소프트웨어 조합 분석의 진행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도입은 이미 우리 생활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안 검사기들 즉 여러분이 사용하는 클래식한 정적 분석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 제작사들 역시 AI 기능을 도입해 구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AI가 가져오는 변화로부터 솔루션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AI는 코드를 만들어내고 있고 각종 제안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안 보조자 역할을 하는 AI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전 AI 모델들이 망쳐놓은 것들을 바로 와서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야는 점점 더 개발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어느 한 AI 부문에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다른 AI 부문에서는 여러분이 제출하는 코드를 고치고 보강하는 아이너리한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커피를 마실 휴식 시간이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긍정적으로 기대한다면 말이죠. 저는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보조자 역할을 하는 AI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취약점 예시들 중 오픈 리다이렉션 문제가 있는 코드에 대해 AI가 어떤 답변을 하는지 슬라이드에 적어놨습니다. 실제로 데르스캐너의 AI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픈 리다이렉션 취약점 노출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화이트리스트를 갖추는 것입니다. 리다이렉션으로 이동할 수 있는 타겟 도메인 목록을 따로 관리하면 됩니다. 지금 AI도 똑같은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AI가 제시한 새 코드에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당 목록을 하드 코딩해서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취약점을 방지하는 이 새 코드를 복사해서 필요한 곳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다른 일반 AI가 만들어준 코드를 사용하는 방식과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제안하는 수정사항을 보여주는 데르스캐너의 화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직접 보여드릴 것입니다. 보안 검사기들이 제공하는 보안 기능들 면에서 볼 때 효과가 좋은 기능들을 AI를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려해야 하는 것들 몇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데르스캐너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AI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데이터를 얻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방식인 보안 도구 제공사들은 여러분 소유의 코드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과연 그 제공사들이 여러분의 코드를 자신들의 LLM 훈련에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대해 여러분이 들여다볼 방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AI 도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은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법적인 면에서도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클라우드 방식 제공사들이 어떻게 AI를 사용하든 웬만해서는 완전히 합법적인 활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활동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코드 보안 절차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여러분은 전혀 알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제어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해결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든 기능들이 여러분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지적 재산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제조사들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코드가 제조사 자체의 LLM을 훈련시키는 희생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AI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AI를 사용할 때 상당히 조심하거든요. 할루시네이션 즉 AI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저에게 델파이 AI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단넷 개발자들이 많은 분이었는데 수십만 줄의 코드를 AI를 통해 작성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고객이니까요. 어쨌든 그 말을 듣고
그 코드들을 어떻게 다 테스트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코드들에 대한 품질을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테스트하는 방식 그대로 하고 있어요. 라고 답하더군요. 제 생각에 그 대답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에게 개발자들이 오직 AI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10배 또는 100배 많은 코드를 작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코드들의 보안과 유효성 등에 대한 테스트에는 기존의 표준 방식을 그냥 쓰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높은 생산성을 지킬 수 있는지 뭔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배나 100배 많은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유닛 테스트나 코드 스캔 등도 10배나 100배를 할 수 있어야 보조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둘 중 어느 쪽에서 양보를 해야 하겠죠. AI는 정말 많은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코드들은 보기에 좋고 매우 그럴싸합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하게 되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I가 만드는 코드는 너무 그럴싸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런 코드들을 평소보다 10배 또는 100배나 많이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직접 검토해야 하는 순수 코드량 자체가 10배나 100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자동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데르 스캐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발 생산성이 크게 높아진다면 QA와 보안 검사의 생산성도 발맞춰 높아져야 하니까요. 지금 그런 것들도 데모를 통해 보여주실 거죠? AI를 통해서 많은 코드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 코드들의 품질과 취약점을 검사하는데도 AI를 사용하는 것은 꽤 흥미롭습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AI가 검사하니까요. 데모를 할 때 이와 관련해서 데르 스캐너에서 이미 작업한 것들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급격하게 많아지는 코드들을 모두 점검하고 취약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세션 직전에 우리 팀 회의에서 그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개발 과정 전체의 속도 향상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큰 기업들 같은 곳에서는 개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그 안에 필수 요소로 이런 보안 기능들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한편 우리 팀은 우리 자체의 저장소들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분석은 이미 방대합니다. 지금의 관심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활용하는지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꽤 고전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순수하게 코드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10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도 기존의 보안 인프라를 그대로 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글쎄요. 그런 지름길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제 말도 그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AI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AI를 통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파악하고 맞춰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AI가 여러분의 개발, 빌드, 스테이징 등 개발 과정 전체에서 더 향상시키고 속도를 높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도 역시 코드 검사, 품질 검사, 코드 리뷰 등을 자동화하고 향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모를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우리 데르 스캐너 팀이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AI 도입을 두 가지 방향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개발 파이프라인의 속도가 크게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여러분이 검증해야 하는 코드의 절대량 자체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델파이 언어에 대해 주로 정적 분석을 제공해왔습니다. 정적 분석의 경우 우리가 예전부터 씨름하고 있고 아직도 해소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적 분석 방식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코드를 최대한으로 커버하는 데다가 분석 수준 역시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유형의 분석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여러분이 구축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언제든 몇 번이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폴스 파지티브 즉 거짓 양성 반응이 필연적으로 일정 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결코 이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여러분이 탐지 수준을 더 낮춰서 실행한다면 취약성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딜레마죠. 데르 스캐너 팀은 여러분이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거짓 양성 반응이 여러 프로젝트들에 걸쳐 계속해서 발생함으로 인해 그 문제들을 붙잡고 하루 또는 몇 주를 보내는 것을 달가워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AI 도입 방향은 분석 결과에 대한 초동 검사 단계를 통해 AI가 관련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능은 우리가 추가한 두 번째 AI 기능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 두 기능 모두 분석을 시작할 때 바로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델파이 코드를 업로드할게요. 다른 모든 기능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AI 코너가 생겼습니다. 데르트라이아즈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초동 분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르코드픽스는 파악된 취약점에 대한 수정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 AI 기능들을 통해 여러분의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소한 결과들을 제외하고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위해 당장 해야 하는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보안상 매우 중요하거나 중간 수준 이상의 취약점만 찾아냅니다. 즉, 취약점의 수준이 낮거나 정보 수준인 것들, 예를 들어 플래그를 붙여야 하거나 코드 품질에 관련된 것들은 제외됩니다. 그것들이 여전히 나쁜 코드이긴 해도 바로 보안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수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트라이아지를 통한 초동 분류 설정을 완료했다면 두 번째 부분으로 갑니다. 고전적인 도구들은 수정을 위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 즉 왜 취약점이라고 파악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코드 수정 작업은 여러분의 몫으로 그냥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코드를 만들 때 AI를 사용했다면 그 코드를 고칠 때도 AI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여러분은 이미 초동 검사를 통해 취약점 목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에 대한 수정을 AI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취약점들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깔끔해집니다. 이 모든 기능들은 AI 도입으로 인해 개발 과정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세상에 여러분이 발맞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치고 나면 검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이미 검사했던 결과를 열어서 분석을 완료하고 나면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AI 기능을 모든 사용자들이 반기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두뇌를 사용해 직접 하면 훨씬 더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AI 기능들에 대한 사용 여부는 여러분의 의사를 따르도록 구현했습니다. AI 기능을 한꺼번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목표하는 특정 결과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검사 결과는 AI가 개입하지 않은 일반 검사의 결과입니다. 보고된 취약점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AI 기능은 선택사항이라서 사용자가 켜거나 끌 수 있는 거죠. 스캔 수준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서 AI가 개입할 때 심각한 것만 관여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두 AI가 서로를 상대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보고 재미있는 상상을 했어요. AI끼리 서로 대결을 하는 웃긴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얼마 전 AI끼리 서로 킥복싱을 하는 영상을 보면서 이거 우리 정말 미쳐가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은 그 자체로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의 시스템을 깨거나 뭔가 멍청한 짓을 하려고 애쓰는 귀찮은 누군가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상대하는 해커들이 점점 더 정교해진다는 점입니다. 그 해커들도 AI를 활용할 테니까요. 앞으로의 싸움은 그렇게 될 거예요. 바이러스 백신 제공사와 보안 전문가들은 AI의 싸움 실력이 훨씬 더 발전할 것이고 착한 우리를 상대로 싸우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세상입니다. 방해해서 미안해요. 계속하세요. 그래요.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죠. 제가 매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도구에서 사용자가 직접 AI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설정에 우리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AI 기능을 일종의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AI는 10번 모두 결함이 없는 훌륭한 코드를 제공하다가도 11번째에는 작은 취약점이 있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피지 않으면 그대로 슬쩍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커들이 우리에게도 접근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고의로 공용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망쳐놓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서드파티 컴포넌트를 사용한다면 말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도 이 기능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싸움에서 질 테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르 스캐너는 AI 기능을 사용자가 무조건 쓰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AI 기능은 분명히 회사의 보안 절차 수행 속도 등 여러분의 개발 과정 전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개발과 보안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팀이 그저 개발팀 뒤에서 방해꾼으로서 없어도 되는 것을 요구해 발목을 잡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도록 합니다. 이 AI 기능 역시 그 일환입니다. 파악된 취약점 하나를 열면 데르 트리아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점에서는 이미 데르 트리아지를 활용했으니 다른 걸 열어볼게요. 지금처럼 각 취약점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취약점을 보면 이제는 이렇게 버튼 2개가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데르 트리아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려서 판단 결과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취약점은 예전에도 있던 전통적인 정적 분석에 의해 파악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능을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숙고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데르 트라이아지는 본질적으로 이미 데르 스캐너에 있던 스마트 필터인 콘피 AI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취약점으로 파악된 코드 부분의 패턴을 더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변의 문맥까지도 함께 깊숙이 들여다보고 나서 최종 판단을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마치 전문가가 옆에 앉아서 점검해주는 것 같아요. 마치 당신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이건 분명히 취약점이 맞아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네요. AI는 정말 기존의 장벽들을 훌쩍 뛰어넘고 있군요. 좋아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훨씬 더 빠르게 더 잘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써보지 않았다면 중요한 기능을 빠뜨리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데르 트라이아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수준 높은 추론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르 트라이아지는 이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제되지 않는 정적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그에 대한 추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AI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대한 이유를 통해 왜 그것이 진짜 취약점인지 또는 왜 거짓 양성 반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판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군요. 제 생각에 AI에서 이런 점은 꽤 중요합니다. 이미 AI가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한 작업에 대해 이해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AI가 왜 이것이 나쁜 아이디어라고 판단했는지, 왜 이것을 취약점이라고 판단했는지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래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이런 판단들 대부분은 그저 근거도 없고 의미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게 됩니다. 무슨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신기술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AI는 이렇게 빠르게 도입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신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과 그것이 제공하는 신기술 둘 다 신뢰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자, 이 취약점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습니다. 데르 트라이아지가 살펴보고 판단해 준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취약점인 게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전적인 방식인 레코멘데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코드 수정 작업을 여전히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즉, 필요한 변경을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데르 코드 픽스를 사용하면 AI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데르코드 픽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취약점에는 사실 수정할 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데르코드 픽스는 유효한 수정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왜 그 수정을 제시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수정 코드만 던져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쪽 코드에서 여러분은 언제든 수정 전후의 코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어딘가에 더 추가되거나 제거된 것이 있는지 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취약점에서도 데르코드 픽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취약점은 데르트리아지를 통해서 컨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플라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좋아요. 지금 진행되는 게 뭔지 알겠어요. 솔직히 저는 여기에 무슨 취약점이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취약점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도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어 데르코드 픽스는 코드를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보기 쉽도록 색상으로 구분해 줍니다. 원본 코드를 보거나 AI가 제안하는 수정 코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보면 현재 코드 중에서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안된 코드가 만족스러우면 그저 복사해서 필요한 곳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치되었다고 처리해 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취약점 하나하나마다 AI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한꺼번에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적재산권 준수 문제에 대해 잠시 언급했듯이 이와 관련된 법적인 규제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문제로 인한 대가는 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온프레미스에서도 제공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데르스캐너는 고객의 코드를 자체 AI 훈련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증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요. 데르스캐너는 고객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약속을 말하는 거죠?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합니다. 우리 엠바카데로의 기본적인 자세 역시 같습니다. 누군가 라드 스튜디오를 사용해 코드를 작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라드 스튜디오가 그 개발자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고객의 코드에 대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IDE와 귀사의 보안 검사 도구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구들 안에 들어오는 코드들에는 그 고객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만의 비법이 들어 있으니까요. 요리로 치자면 그들만의 특별한 조리 비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조리 비법을 우리가 소홀히 다룬다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경쟁자에게 탈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건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데르시큐어와 데르스캐너도 그렇다고 하니 기쁩니다. 그래요. 엠바카데로의 라드 스튜디오도 우리와 입장이 같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는 보안검사 제공자로서 지적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투명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절차에서도 전적으로 투명해야 합니다. 결국 AI가 매일 엄청나게 만들어낸다는 사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취약점을 찾고 빠르게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는 사실, 사이의 간극을 우리가 메워주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발표였어요. 고맙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MVP도 데르스캐너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발견했다고 저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좀 놀랐어요. 그 MVP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의 코드에서 문제점들을 데르스캐너가 찾아냈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웬만해서는 만족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마 본인은 알 거예요. 다음 주에 그분을 암스테르담에서 만날 예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데르스캐너에게는 어려운 고객이 최고의 고객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매우 칭찬을 했어요. 그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여겼던 것들인데 데르스캐너가 찾아낸 것들을 보니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은 전혀 찾아낼 수 없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는 한
그는 최고의 개발자들 중 한 명입니다. 매우 스마트합니다. 제가 무척 존경하는 분이죠. 그분이 확신하는 거라면 저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깐깐하기로 악명이 높은 분이거든요. 이후에도 오랫동안 질의응답 등 계속 대화가 진행됩니다. 이 한국어 더빙본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원본 비디오에는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링크는 유튜브 페이지의 소개글에 남겨놓았습니다. 참고로 이 세션은 5일간 진행된 AI 코드캠프 2025 중 한 세션임을 알려드립니다.